공격이 이뤄진 뒤에도 KBS 뉴스 구자철 사상 첫 봄바람이 날리며 오빤 강남스타일.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처음으로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좀 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일이 크게 벌어져서요. 실감이 안 났죠. 내가 한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벌써 5년이 넘었죠. 아홉 명의 언론인이 해고되고 지금까지 밝혀진 언론 부역자 101명. 이 모든 것의 시작 2008년. 2008년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언론 장악. 그 시작은 7월 17일 YTN에서였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 구본홍 씨가 취임했고 이에 반발한 YTN의 노조원들은 바로 다음 날인 18일부터 공정방송 사주를 기치로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투쟁과 사장실 점거를 시작했다. 이렇게 단상에는 외부 영역들이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병풍처럼 쳐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일종의 날치기식 통과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해 10월 6일 6명의 기자가 해고된다. 또한 사측은 33명에게 중징계를 내린다. 이듬해 3월 22일 YTN 노조 파업 하루 전 노종면, 현덕수, 조승우, 임장혁은 경찰에 긴급 체포되고 결국 노조 위원장이었던 노종면 기자는 구속된다. 다음날 YTN 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 파업은 4월 1일에 막을 내리고 노조는 사측과 모든 고소고발을 철회하기로 합의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그 구본홍 낙하산 사장을 갑자기 사퇴시킵니다. 저희하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그 합의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어려워졌고 오히려 저희 회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정부에 확실히 충성을 했었던 양반이 이제 사장이 되는 거죠. 2009년 11월 13일 법원은 1심에서 6명의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그 판결을 뒤집는다. 2심에서 전체 6명 중 3명만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난 것이다. 대부분 판결보다도 판결 이유를 주목을 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에서 특정 캠프 출신이 오면은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노조원들이 그게 반대하는 거는 뭐 정당하다. 단 그런 요구는 주장이나 구호의 입장 표명에 그쳐야지 물리적인 행동으로 되는 거는 과도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판결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출근까지 막으면서 해도 끝내는 낙하산 사장이 내려왔는데 성명서 달랑 내출내면 과연 사태가 해결이 됐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정권의 다음 타겟은 공영방송인 MBC였다. 낙하산 사장 김재철을 내려보낸 이후 공정방송이 불가해진 상황을 우려한 MBC 노조는 2012년 1월 30일 공영방송 MBC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MBC 언론인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제 엄기영 사장을 쫓아내고 김재철이라는 MB와 특별한 사이에 있던 그 사람을 낙하산 사장으로 보냈거든요. 그게 2010년이에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이 양반이 사장을 하면서 MBC 뉴스가 몰락을 했어요. 처절하게. 나가야 할 보도가 제대로 안 나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기자협회에서 먼저 화가 나서 이제 제작 거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른 PD,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이 합세해가지고 이대로는 MBC를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가 없다.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낙하산 사장을 쫓아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파업을 시작했어요.
29일에는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3월 5일에는 이용마 홍보국장을 해고하며 집행부를 상대로 33억의 손해배상을 제기한다. 4월 2일에는 정영하 본부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을 해고한다. 노조집행부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냐면 파업이란 카드를 만지는 순간에 이 사람 당장 형사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요. 법원이. 이 사람들은 인신구속을 각오할 정도의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4월 20일 언론 기능의 중추였던 시사교양국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6월 20일에는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가 해고되고 10명이 정직을 당한다. 그리고 7월 25일에는 PD 수첩 작가 6명이 전원 해고된다. 김재철 사장 체제 이래 2년간 징계자만 103명에 이른다. 김재철, 안광한 그리고 지금 사장을 하는 김장겸 이 세 명이 저지른 이 굉장히 그 불공정 보도와 노조 탄압은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일이에요.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노조를 탄압하고 대체 인력을 뽑고 파업을 했던 언론인들을 다 이상한 데로 다 보내버리고 이런 수법을 써가지고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MBC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수법을 썼죠. 공정방송을 수호하기 위한 파업 과정에서 부당 해고된 9명의 언론인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을까?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아래 언론 장악을 위해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들. 이러한 언론 장악은 이명박 정권에서 기틀을 다지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따르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낙하산 사장들은 인사권을 이용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는 무참히 묵살되도록 유도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권의 의지대로 낙하산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는 공영방송과 방송사 주식 지배 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고 YTN의 경우 대주주의 대부분이 공기업이다. 저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정권의 낙하산 사장 선임이 가능했던 YTN의 주식 구조를 보면 한전 KDN이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기업 주식을 합치면 50%를 넘길 수 있는 구조이다.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는 사장 선임 구조에 공기업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은 KBS의 이사회. KBS 사장은 11명의 이사가 결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사장의 최종 선임을 위해서는 단 6명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은 같은 공영방송인 MBC. MBC 사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선임한다. 방문진은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이 여당 추천 이사, 3명이 야당 추천 이사다. 역시 제적 과반수 동의로 안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여당 추천 이사들이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다. 이런 KBS 이사회와 방문진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데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3명과 야당이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결국 KBS 위에 KBS 이사회, MBC 위에 방문진이 있고 방문진과 KBS 이사회 위에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방통위 위에 청와대가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사장 선임 구조는 결국 공정방송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골물대로 골마있다 터진 것이 결국 세월호 오보와 같은 치명적인 언론의 무능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장은 BH,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미리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호 때도 언론이 만약에 제대로 살아있었으면 많은 일들이 예방이 됐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이 막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고 그러면은 권력이나 아니면 뭐 행정기관 이런 데서 갑질하고 막 하고 싶어도 언론이 귀찮게 하면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능들이 거의 스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의 부패지수도 되게 심해졌고 어떤 정말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그렇다면 2017년 언론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언론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언론 개혁은 힘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언론 개혁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언론인 스스로 변하겠다, 자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고,
언론장악 방지법이란 무엇일까?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비율은 7대6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장 임명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 다수제이다. 구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소한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의 절충이 필요하도록 해놨는데 그 뭐 타협과 절충의 정신은 좋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게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사회, KBS 이사회나 MBC의 그 방문진 이런들의 이사 선임 구조가 그걸 몇 명으로 해놓고 몇 대 몇으로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야 정치 구도를 그대로 대변하는 시스템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이 그대로 들어오고 방송의 영역에 그러니까 방송이 정치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법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악의 인물을 사장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최선의 인물이 사장되는 것도 좀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렇게 바꿀 거면 차라리 근본적인 조금 손을 댔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진짜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학계가 됐건 시민사회가 됐건 뭐 법조계가 됐건 하여튼 직업별로 좀 나누어서 그러니까 여야의 추천이 아니라 어떤 그 직능이나 직역의 추천에 의해서 좀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공정방송 수호에 앞장서온 해직 언론인들을 찾아가 언론개혁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그런 언론 개혁의 문제는 이런 수용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그러지 않으면 또 결과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정권이 해줄 수는 없어요. 저희가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죠. 김민식 PD의 동영상도 시초가 됐고 또 MBC 내부에서 그 전부터 기자 PD들이 계속 언론인들이 성명서 내고 사장 물러가라 시위, 1인 시위나 농성 이런 게 시작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PD 수첩팀이 또 제작 거부에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막 오르고 있어요. 현재 YTN의 해직 언론인 노종면, 조승우, 현덕수 세 기자의 복직 협상이 타결되었다. KBS와 MBC의 정상화를 위한 돌마고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MBC 김민식 PD의 김장겸은 물러가라 페이스북 라이브가 화제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 개혁의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다. 나에게 언론 개혁이란 파랑새다. 답이다. 사명이다. 우유입니다. 응급실 환자입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위독하니까요. 언론이 제자리를 찾고 원래 해야 될 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죠. 그래서 저는 나에게 언론 개혁이란 힘을 내기 위한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속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언론이 독이 되지 않고 우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유라고 생각합니다. 19년 동안 제가 MBC에 재직하면서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4년, 5년 동안의 그 해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언론 개혁이란 사명과도 같아요. 파랑새는 누구나 갖고 싶은 행복, 누구나 추구하는 그 최고의 행복이지만 사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앞으로 그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면은 언론개혁 파랑새를 저희가 쟁취하기 위해서 반성하고 노력할 겁니다. 당신에게 언론개혁은 무엇인가요?